경기 침체로 울산도 수출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신설 학교들이 하나같이 주거단지 외곽 경사지나 자투리 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KTX 울산역과 영남알프스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가 목숨을 건 고행길이 되고 있습니다. 끊기고 막히고 차량과 뒤엉키는 위험천만한 현장을 고발합니다. 현금 수송업체 직원이 흘리고 간 거액의 돈가방을 훔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추석에 고향을 찾았던 평범한 회사원은 한순간의 실수로 졸지의 절도범이 됐습니다. 26명이 다친 모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전기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2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정수기의 17% 정도가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울산 모비스가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홈 개막전을 앞두고 훈련에 여념이 없는 울산 모비스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울산도 5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종과 국가에 관계없이 수출 부진이 확산되면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수출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인 8.2%나 줄었습니다. 5개월째 계속되는 감소세로 감소폭도 전국 평균을 웃돌아서 수출 1위 자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석유화학의 부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호조세이던 자동차는 무려 35%나 줄었습니다. 해외 시장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대 교육국인 대중국 수출은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일본과 미국은 수요 위축으로 20% 안팎의 급락세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주력 상품들이 선진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입도 5년만 늘고 철강판과 동광 등 생산재는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 감소와 수입 구조 악화로 수출 산업 역시 서서히 장기 악순환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 경제 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울산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 부진이 곧바로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최근 신설된 학교들이 시설은 첨단이지만 입지는 외곽이나 자투리 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건립비는 더 들고 학생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이 초등학교는 운동장 폭이 좁고 삼각형같이 생겨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좀 비대칭이에요. 운동회 할 때요. 활동을 잘 못해요. 그게. 이 학교는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아파트 사이에 이격거리가 좁아서 오전에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2년 뒤 개교 예정인 가칭 매곡 고등학교도 부지가 길쭉해 남향으로 지으면 운동장이 좁아집니다.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설립된 학교들이지만 사업성을 우선시하면서 외곽의 비탈진 땅에 건립된 겁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2005년 개교한 초중학교도 사업 지구의 가장 외곽에 들어섰습니다. 택지 중간에 평지에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일반 주거단지에 밀려 경사지에 설립된 겁니다. 공사비도 20% 더 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좀 거리가 멀어서 좀 불편하고요.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한 중간쯤이나 그런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4년 들어설 천상고등학교는 해발 57m 높이의 산자락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관련 규칙에는 학교 부지를 중심시설에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사업사항 이유로 주거지의 외곽이라든지 도로 주변에 학교 부지가 선정되면 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든지. 시설은 21세기 건축물이지만 입지 여건은 20세기보다 못한 곳에 방치하는 것이 우리 신설 학교의 현주소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KTX 울산역과 영남 알프스를 연결하는 친환경 자전거 도로가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끊기고 장애물에 막혀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요. 친환경 자전거 도로가 목숨을 건 고행길이 된 이유,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자전거 도로의 시작 지점인 KTX 울산역. 미리 가본다는 기대에 부푼 동호인들은 출발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내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표지판도 보이지 않고 지금 어디 쪽으로 가야 자전거 길인지가 나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찾아갈 텐데 와보니까 그게 없어서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겨우 새로 만든 자전거 도로에 들어섰지만 긴장의 연속입니다. 중간중간 길이 끊기는가 하면 각종 장애물이 자전거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가다가도 국도로 접어들면 차량들과 함께 달리게 돼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가 끊기는 상황에서 비좁은 도로를 차량과 함께 통행하다 보니 자전거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내몰려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는 자전거 도로도 횡단보도도 없어 무단 횡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가 끊긴 곳에서 인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좁은 길에서 갓길도 없는 상황에서 큰 차들이 오면 그 큰 차들과 함께 달려야 하는 위험성. 이 자전거 도로는 울산시가 18억 원을 들여 KTX 울산역과 영남 알프스를 연결하는 11km 길이로 이달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찔끔 공사로 완공이 되더라도 자전거 도로라고 하기에는 위험천만입니다. 자전거 도로만 100% 군에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다른 자전거 도로보다 급선무 공사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목숨을 건 고행길이 아니라 경치를 즐기며 영남 알프스를 찾기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투숙객 26명이 다친 어제 남구 삼산동 모텔 화재는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조사 결과 불이 난 3층의 전열등과 객실 에어컨 전선에서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다며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모텔 어디에서도 방화나 실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수송업체 직원들이 놓고 간 거액의 돈가방을 훔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추석에 고향을 찾았던 평범한 회사원인데 이 돈가방 앞에 졸지에 절도범이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금 자동화 콘으로 들어온 현금 수송업체 직원. 현금 지급기 작동을 멈추고 뒤편에서 돈을 담는 사이 한 남성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직원들이 수송차에 오르면서 길 위에 가방 하나를 두고 간 걸 목격했고 눈치를 살피다 들고 사라집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돈은 3,200만 원. 현금 수송업체 직원들이 지급기에서 꺼낸 1억여 원을 가방 3개에 나눠 수송차에 싣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흘린 겁니다.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회사원 41살 강모 씨는 추석에 고향집을 방문해 아버지 용돈을 뽑기 위해 현금 지급기를 찾았습니다. 훔치긴 우발적이었는데 집 주변을 한참 동안 맴돌고 훔친 돈가방은 쓰지 않고 집에 숨겨두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견물생심이 그릇된 선택을 가져와 화를 부른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흘린 물건 주인에게 돌려주면은 5%에서 20%까지 유til물 관리법에 의해 청구권이 됩니다. 경찰은 강 씨가 일정한 직업이 있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의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2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김상우 박사가 통계청의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 중고교생 가운데 18.4%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학생이 22.7%로 남학생보다 8%포인트 높았고 자살을 생각한 원인으로는 가정 불화와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범죄로 울산에서는 3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기술부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에서는 3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아서 전국에서 2번째로 적었습니다. 울산 지역 일선 학교의 정수기의 17%가량이 1차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정수기 1차 수질 검사 결과 올해 1, 4분기에는 17.3%가 2, 4분기에는 16.3%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이 나왔습니다. 시교육청은 2차 수질 검사에서도 일반 세균이 발견된 26대의 정수기는 폐기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3일 프로농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울산 모비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MVP 출신의 함지훈, 양동근 선수를 주축으로 대대적인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7시즌 동안 2차례의 통합 우승과 4차례의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농구 명가 울산 모비스. 3년 만에 프로농구 챔피언에 재도전하는 모비스는 올 시즌 리그 최강 전력을 자랑합니다. 프로농구 10개 팀 가운데 9개 팀의 감독이 울산 모비스를 우승 후보로 꼽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MVP 출신의 양동근, 함지훈 선수의 기량이 건재한 데다 신인 드래프트 1위 김실애 선수와 득점왕 출신의 문태영 선수까지 가세하며 대대적인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부상 없이 시즌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시즌을 마치는 순간에 진짜 마지막에 모비스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만 외국 선수들의 득점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시즌 막판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불안거리입니다. 제가 모비스 부임해서 3년에 한 번씩 그 챔피언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이 그 해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울산 모비스는 오는 6일 울산 팬 출정식에 이어 14일 울산에서 부산 KT와 올 시즌 첫 홈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승 후보 영순위 울산 모비스가 올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에 재등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울산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현대가 내일 새벽 2시 1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힐랄과 2012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갖습니다.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A씨의 8강에 진출한 울산은 1차전 홈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무승부를 기록해도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울산 현대는 국제축구역사 통계연맹이 발표한 세계 축구클럽 랭킹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전체 49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장 신설과 증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달 울산 제1공장에서 연산 4만 톤 규모의 태양전지용 시트 원료 소재 공장을 증설했고 삼성정밀화학도 최근 의약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메셀로스 생산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울주군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KG케미칼은 지난달 차량용 요소수와 콘크리트 혼화제 공장을 준공했고 동서석유화학은 울산 공장에 2천억 원을 투자해 내년 1월까지 합성섬유 원료 생산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8명이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 38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달 말로 끝나는 출국 금지 기한이 내년 4월 말로 연장됩니다. 고액 체납자 38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67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울산 지역 사무기능직 공무원 123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서 오는 27일 시와 구군의 사무기능직 공무원 264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전체 희망제 40% 선인 123명이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남구 상계동 석유화학공단 진입도로에서 31살 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전 씨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휴일이어서 교통 정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길 옆 옹벽을 들이받은 뒤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는 9일 개막하는 한글문화예술제를 홍보하기 위한 플래시몹이 오늘 오후 울산 시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송창식의 인기곡 가나다라 마바사에 맞춰 박진감 넘치는 율동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울산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하고 울산 발전을 기원하는 헌장례가 오늘 오전 중구 동헌에서 열렸습니다. 박맹호 시장은 축사에서 조국 근대화의 기수인 울산에서 이번 행사가 열려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울산은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 남산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뉴질랜드의 카타푸나 초등학교 학생 대표단이 울산에 방문했습니다. 뉴질랜드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의 전통 풍습을 익히고 시티투어와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개천절이자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바깥 활동하기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내일도 높고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최대 초속 3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 11도, 청주와 강릉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2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10도, 밀양 11도 등으로 서늘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형적인 가을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